옛날 어느 나라의 큰 장사꾼이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 왕에게 불려왔습니다. 왕은 장사꾼의 말을 믿지 않고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남의 돈을 가로채다니 너에게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이다. 옆에 있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놈의 집안에는 가로챈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재산을 전부 조사해보는 게 어떨는지요. 오, 그래, 좋은 생각이요. 이놈아, 당장 집으로 가서 네가 가진 모든 재산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거라. 장사꾼은 다음 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적은 목록을 왕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그 목록을 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옛날에 거지에게 밥 한 끼 준 것, 배고픈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것, 사냥꾼을 피해 집으로 도망온 꿩에게 곡식을 준 것. 아이, 이게 뭐야? 장난하는 거야? 이따위 것까지 뭐하러 적었냔 말이다. 장사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분부하시길 모든 재산의 목록을 다 보여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가진 재산이라곤 이 책자에 쓴 것이 전부입니다. 국왕이나 도적, 물, 불까지도 금은보화는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보시한 물건들만큼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니 진정한 저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놓은 이와 그 돈을 세상의 이익을 위해 보시한 이 중 누가 더 부자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통장에 많은 돈이 남아있는 이를 부자라고 하고 모두 보시한 이는 이제 가난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이유는 쌓아놓기 위함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올바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재보를 쌓기만 하는 자는 액난이 많아질 것이니 지혜로운 자가 닦는 보시행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재산이니라. 전국의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도각사 라디오 생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4일 225회 방송. 아이고, 우리가 벌써 225회가 됐네요. 그러네요. 1회를 시작한 게 아주 응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225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월가이고요. 오늘도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 스님 나와 계십니다. 보만 스님, 화연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두 분 스님. 아니, 라디오 한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7월 4일이에요 오늘. 맞아요. 그러니까요. 금방이에요. 날짜가 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예. 정말 빛과 같이 지나가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한 이틀 지난 것 같은데. 예. 7월 4일이 돼버렸어요. 느낌은 정말 이틀 만에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하지만 벌써 일주일이, 그만큼 행자님들과의 이 만나고 싶은 시간이 금방 다가왔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기다리는 거죠, 저희가. 기다리는 그럼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행자님들 뵙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스님들 세 분 화면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도 어떤 즐거운 라디오 방송 기다리고 있을지. 그나저나 요새 아주 날씨가 아주 축축하고 이쁘고 방에 아주 괜찮은 날씨가 됐어요. 아, 좋아하세요, 이런 날씨를? 아니요,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말라있던 농작물들에게는 희소식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 또- 더위도 약간 좀 식은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네요. 보만스님에게 희소식이군요. 그렇죠. 습도가 좀 높아졌을 뿐이지. 그리고 또 저수지나 강에 예. 물고기들도 좋아하겠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비가 물고기들. 와서 물이 많아지면 맞아요. 좋아할 겁니다. 이 습도가 낮기만 해도 습도가 낮고
온도가 높은 그런 외국 지방을 보면 그렇게 더운 거를 못 느낀다더라고요. 햇빛에 나가면 덥고 그늘에 들어오면 그렇죠. 예, 그리고 밤에는 또 엄청 추워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을 날씨죠. 그러네요. 습도가 낮아서. 습도가 높으니까 굉장히 평소보다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음. 웬만하면 이렇게 습도 높고 불쾌지수가 높을 때는 네. 건들면 안 된다 서로. 그렇죠. 그래서 그 일기예보 보면은 아예 네. 불쾌지수가 수치화돼서 나오던데요. 불쾌지수. 예. 좀 싸움을 많이 할 수 있나요? 그럴 때는? 싸움은 항상 많이 하는데 유독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유독 거죠. 더 많이. 근데 그거를 무슨 기준으로 그 불쾌지수를 수치화시키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채팅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아까 그 습하다는 얘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예. 도각사에도 이제 화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화초들이 어떤 거는 습해야지 막 신이 나서 자라는 애들이 있고 그렇죠. 습한 거를 정말 끔찍하게 싫어해서 습하면은 에이 걔 죽어버려야겠다 그러고 물러버리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육이 같은 그럼요. 식물들은 습한 거 안 좀 좋아합니다. 습하면 되게 힘들어하죠. 네. 고온 건조, 고온은 아니고 건조한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보면 습한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정해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또 너무 습해도 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안구에 습기가 또 너무 많으면 병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걸 이제 안습이라고 하잖아요. 안습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리고 너무 건조해도 안구 건조라고 하는 안건이라고 하죠. 안건이라고. 네. 예, 앞으로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안습 안건이네요. 항상 이 적정한 습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한데 필요한 곳에 정확히 맞습니다.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저희 라디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요일마다 한 번씩 애청자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네. 딱 그렇게 습기가 필요할 때 그렇죠. 딱 적절하게. 일주일간이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는 시간. 우리 행자님들이 머리에 불이 나 있을 때 그렇죠. 약간의 물을 이제 뿌려드리는 거죠. 그 멘트 괜찮네요. 불 붙은 머리에 물 뿌리는 방송 이런 멘트요. 그러네요. 소화 방송이라고 소화 하죠. 방송. 예. 장마방 도각 장마 방송 괜찮네요. 도장방 괜찮네요. 아니 그 소화 얘기하니까 네.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그 화성에서 큰 불이 났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저는 끔찍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는 구조가 아직 안 됐다, 이루어지고 있다. 뭐 20분 정도가 지금 고립돼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을 때도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거기 계셨던 분들은 정말 1분이 너무 길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끌려고 했던 소방관 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안 꺼진다면서요, 그게. 그게 또 연쇄적으로 그렇게 폭발을 하는 바람에 끄기도 되게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는 이제 누구 때문이냐를 찾기 위해서 뭐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누구 책임이냐를 묻는 것도 좋은데 이런 도각사 라디오를 한 번도 못 듣고 세상을 떠나는 게 얼마나 또 맞아요. 다음 생을 맞이할 때 큰 손해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누구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이라는 순간에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미리 건강할 때 배워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떠나가셨겠어요. 그게 다음 생의 시작일 텐데 정말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맞습니다.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사건 관련해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 라디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활기차게 도각사 근황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이 근황 시작하는 멜로디는 네. 경쾌해요. 제가 이 근황의 음악을 들으면서 어깨춤을 추면서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 매주 참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도 경쾌하게 한번 굳이 해보시죠. 참지 예, 않으셔도 될 마세요. 것 같아요. 예. 오늘까지만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참으면 병 되는데 첫 번째 근황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쳐주시는 걸로 그래요? 기다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도각사 정기법회 보만 스님께서 진행해주신 금강경 강의에 대한 소식입니다. 잘 마쳤고요. 사진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날도 어김없이 행자님들 법당에 도착하시기 전에 좌복이 예쁘게 가지런하게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12시 45분. 저희가 1시 법회 시작이니까 15분 전 사진이군요. 그러네요. 15분 전인데 아무도 없어요. 놀라운데요. 내쫓고 찍은 건가요, 사진은? 아니죠.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오셨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죠. 도박사 카페에 그렇구나. 계셨던 것 같던데. 오픈런 하신 거네요. 그렇죠. 법당문이 열리길 때까지 네. 기다리셨다가. 지금이 이제 오픈런해서 우르르 몰려 들어온 사진이죠. 그러네요. 자리에 착석하고 계신 저기 멀리 벽시계를 보니까 5분 전이에요. 지금 사건이 뭐 동선이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실시간 사진이네요. 네. 네, 예불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왜 서 있죠? 제가 축원을 할 때였군요. 예. 저는 나 혼자 왜 서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근 축원할 때 뭔가 합성한 사진이라고 착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저만 잊어버리고 저를 안 했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 가운데 세 자리는 왜 비어 있을까요? 넘어갔습니다. 사운드 엔지니어께서 이제 재치 있게 제가 볼 땐 이 방송 관련한 분들 자리인데 그 빠져 있어요. 비디오 찍을 때 머리가 나와서 그 자리 비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건가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단체 사진. 예불 끝나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월가스님 무릎에 앉아 있는 우리 9년근 불자가 보이죠? 조현진 행자님이죠. 표정이 아주 밝아요. 얼마 전에 그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저거 이제 기구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기구스 하고 있네요. 이제 거의 다 붙었나 봐요. 네. 뛰어다니기도 잘 뛰어다니고 표정도 밝고. 네. 뛰고 표정 밝은 건 부러진 다음 날부터 밝았었어요. 그렇군요. 네, 자긴 괜찮다는 거죠. 모두 해맑은 표정의 행자님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날도 앞에 한 행자님이 나오셔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보만수님? 항상 제가 강의를 하기 앞서서 이렇게 보면은 의자에 한 분이 앉아 있어서 제 표정을 보면 누구시죠? 이런 표정이죠. 그러네요. 네, 깜짝 놀란 표정인데요. 사실은 강의하기 전에 저 자리를 저희는 이제 전통 사찰처럼 돼 있진 않지만 저 자리가 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스님께서 앉으셔서 설법을 하시거나 강의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일반인들, 특히 불자분들이나 공부하러 오시는 수강생분들이 저 자리를 앉을 일은 없어요. 마치 이제 버스 운전할 때 운전석에 여러분이 앉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죠. 근데 제가 순번을 정하진 않았지만 앞에 앉아 계신 순서대로 그날 한 분씩 호출해서 이 자리에 앉아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자리에 앉으면 나를 바라보고 공부하겠다고 모여 계시는 도반들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얼굴, 그 분위기, 나는 공부하는 수행자였구나라는 기억을 저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는 기억을 담을 일은 없으니까요. 불자들은 없죠, 아예 그 기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억, 귀한 기억을 담아가셔라라는 의미에서 한 5초, 10초 이 정도 앉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기억에 그 장면을 사진 찍듯이 담고 그리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보만스님께서 직접 법회를 주관하고 시작하신 모습입니다. 삼매, 이 필기 삼매에 들어가신 가해 행자님 모습도 보이고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정말 다들 열중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 강의가 이렇게 쉬운 강의가 아니거든요. 경전 강의는. 그렇죠. 그리고 경전은 앞부분이 어렵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공부한 거는 금강경의 3분 대승 정종분을 배웠고 그 금강경이 전체적으로 2번 반복이 되잖아요. 네. 한 경 안에. 그 똑같은 질문을 17분 구경무화분에서 수보리 존자께서 부처님께 질문을 올리죠. 그래서 3분 대승 정종분에 해당하는 두 번째 파트가 17분 구경무화분이라서 이번에 구경무화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뒤에 본문이 써져 있네요. 구경무화분. 그렇습니다. 이날 속초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오셔서 운전하느라 피곤하셨겠다. 비도 오락가락 했거든요. 근데 한 분도 안 졸고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제가 막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법회를 주관하시는 스님의 어떤 역량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제 표정 보세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제가 주먹을 불끈 쥐고 저 눈빛은 3초 이상 눈을 감을 시
응징 처절한 응징이 그렇죠. 떨어질 것이다. 손 모양도 지금 적절해요. 네, 하필이면 또 저런 사진을 골라주셨어요. 웃는 사진 많았는데요. 아, 네. 아 이게 끝이에요 사진이? 아주 훈훈하게 여기서 마무리되면 안 됐네요. 되는데. 그렇군요.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진을 찍어주셔서 참 고마워요. 네. 그렇죠. 제이 행자님이 또 이렇게 사진 자료를 다 남겨주셨죠. 감사합니다, 행자님. 도각사 정기법회 금강경 강의 소식이었고요. 네, 두 번째 근황입니다. 금강경 선주문 이벤트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화연 스님께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자 각자 큰 스님의 금강경 강설집이죠. 큰 스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신 거를 저희가 타이핑을 다 쳤어요. 그래서 그 타이핑 친 거를 다 정리를 해서 구어체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강설집입니다. 이제 선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7월 10일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7월 10일까지 선주문 해주시는 분들께는 향일 행자님, NPO 지심의 총무님으로 계시는 향일 행자님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또 제가 캘리그라피로 직접 문구를 적어서 여러분의 이름까지 적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 또 머그컵도 하나 선물로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금강경 책과 책갈피, 머그컵이 3종 세트로 이렇게 선주문 해주시는 분들한테 나갈 예정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선물을 보니까 네. 책을 펴놓고 책갈피를 이제 공부하던 데 꽂아놨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머그컵에다 커피를 따라서 그렇죠. 아니면 괜찮은데요? 오룡차를 따라서 네. 녹차를 호로록 따라서 마시면서 봐라. 네. 자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잠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네요. 네,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될 그런 책이 아니니까요. 정말 천천히 공부하셔야 그렇죠. 될 책이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차 드시면서 천천히 이해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금강경 강의하고 있잖아요. 네. 벌써 이번에 6번째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6번째, 7번째쯤 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2분 금강경 중에 분으로 따지면 이제 4개 반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느린 거죠, 진도가. 근데 그 금강경 할 때마다 저 책을 인용해서 네. 저 책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1년, 2년, 3년 얼만큼 공부가 계속 진행될지 모를 만큼 이 금강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으려고 하니까 맞습니다. 화연 스님께서 정말 열심히 정성 들여 만들어 주신 저 금강경 책을 모두 지참해서 강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금강경 강의 때도 이 잃어버린 마음의 지도 금강경을 활용하신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7월 10일까지라 그러셨죠? 네. 오늘 며칠이죠? 7월 오늘 4일이죠, 7월 오늘. 4일이죠. 네. 월가스님이 안 월가님 들어왔으면 감사합니다. 안 들어왔으면 제가 또 하나 낚으려고 했는데 오늘 실패했습니다. 어김없이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저희가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화연 스님 7월이 뭐라고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금강경 선주문 이벤트 근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근황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보만 스님의 인스타 블로그를 개설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이 보만 스님 인스타 프로필이죠. 네. 제 인스타를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잘 못해서 지금 게시물 5개인가요?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업데이트가 그 정도 됐군요. 된 것 같아요. 5개, 6개 된 것 같은데요. 팔로잉도 잘 안 하고요. 엉망진창으로 해도 그래도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추천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또 외부 강의 네. 많이 다니고 계시니까 예, 강사 스님과 직접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인스타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인스타에 쓰지 말고 꼭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팔로우 하지 말고요. 팔로워는 하시고요. 팔로우만 하고. 네. 궁금하면 한 건 참고 그럼 소통은 언제 하실 소통은 이심전심. 이심전심. 그런 소통 방법이 있군요. 농담이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셔도 사실 질문을 하시는 건 저는 언제나 환영하잖아요. 네. 질문하는 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댓글로 답변을 달아드리는 건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질문을 달아주시면 그거를
우리 네이버 불교 카페 해안이나 거기도 질문하는 스님 궁금합니다라는 게시판이 있죠. 아, 그렇죠. 거기 질문해 주시면 제가 동영상으로 답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법회 때 강의 때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또 설명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죠. 네. 이거는 이제 불교심리학 강좌를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검색을 하실 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정보, 강의와 관련된 정보만 올리는 제 블로그로 다시 꾸몄어요. 옛날에는 뭐 잡다한 제 얘기도 많이 적혀 있었는데 그런 건 다 비공개 처리했고요. 불교심리학 강좌와 관련된 것들, 또 매스컴에 방송 나갔던 것들, 어찌됐든 이 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채워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글 몇 개 안 올라왔지만 앞으로 강의하면서 계속 글 올리고 여러분하고 또 정보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도 예. 가입을 해서 팔로잉을 해주셨는데 들어가 보면 이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본인 사진도 하나도 없고 소개도 없고 또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사진 올라온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있죠. 그런 네. 분도 계시고요. 또 팔로잉 하는 게 이제 한 분, 저죠. 그리고는 오직-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 분들, 아. 이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만 스님의 인스타 블로그 개설했다는 근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도각사 근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마지막에 행사나 강의 등 중요 공지사항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도각사 라디오에 출석하신 행자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도서출판 지혜의 눈에서 이각큰 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잃어버린 마음의 지도 금강경 선주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깨지지 않는 정신의 위대함을 설명한 금강경 전문을 이각큰 스님의 세밀하고 자상한 육성 법문 그대로 담아 엮었습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 금강경의 완전히 새로운 번역,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최고의 환희심을 잃어버린 마음의 지도 금강경에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주문 해주시는 분들께는 화연 스님의 핸드메이드 책갈피와 레터링 머그컵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주문 이벤트는 2024년 7월 10일까지이며 도서 주문 및 상담은 출판사 대표 전화 010-3014-2057로 연락주세요. 네, 오늘 인트로에서 소개해드렸던 경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에 나온 내용이죠, 보만 스님? 오늘은 대장엄론경. 대장엄론경. 발음이 안 되죠, 저는? 리을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발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대장엄론경. 네, 론경. 각자 그런 발음들이 몇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네. 잘 안 되는 것도 뭐죠, 있거든요. 월가스님? 저는 뭐 꼬부라면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혀가 꼬이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네. 어... 근데 그 네. 아나운서들이 얘기하기를 예. 제대로 발음이 안 되는 거는 혀가 부지런치 못해서 그런 거다. 근면하지 부지런하지. 못하다. 네, 혀가 붙어 있어야 될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붙어 있고 딴 데 가 있는 거죠. 지금 화연 선생님처럼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주차장이 잘 안 돼요. 주차장이요. 주차장? 주차장은 발음하기가 주차장. 어렵지 않잖아요. 주차장. 왜 안 되죠 이게? 뭉개져요.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이 제이행자님 주차장 한번 해보실래요? 주차장. 어색하네요. 네. 경 얘기하다가 혀가 붙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대장엄론경이라는 경전인데요. 전에도 자주 등장을 했던 경이죠. 네. 부처님께서 여시야문 일시불 이렇게 시작하는 경전은 아니고요. 마명보살이 모았다고 해요. 예. 마명보살 여기 이제 경에 나오는
마명보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우리는 한국에서는 보살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보살님? 그렇죠. 여성 신도를 보살님이라고 대한민국에서만 그렇게 부르죠. 원래 남성 신도, 여성 신도를 지칭하는 불교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는 우바세. 우바세, 여자는 우바이. 우바이.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사부대중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살님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남자는 거사님이나 처사님이라는 말로 지칭이 되는데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보살이라고 경전에 등장하는 마명보살, 용수보살 이렇게 보살이라고 등장하는 분들은 워낙 깨달음의 경지가 높고 그리고 부처님 경전에 대한 엄청난 이해를 갖고 계셨던 다 실존 인물들이셨죠. 네. 역사적인 큰 스님네들을 그렇게 통칭을 하는 보살이라는 칭호까지 붙이게 되는 대단한 역경가이자 많은 저서를 남기신 위대한 스승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명보살이 이제 부처님의 경전에서 비유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경전이고요. 이 경전은 또 한문으로 번역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한문으로 번역하는 분들도 역경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구마라집 스님이셨죠. 네. 화연 스님 편집하신 금강경, 우리가 읽는 금강경 이상하네요. 금감경이요? 금강경도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셨고요. 법화경도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셨고요. 그렇죠. 지옥이라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마라집 스님께서 다 보살도 그렇고요. 보살도 그렇고요. 네. 번역해내신 단어 경전들입니다. 이 대장엄론경도요.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셨답니다. 다섯 번째 권에 25번째 등장하는 비유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왕에게 어떤 장사꾼이 뭔가 잘못을 해서 불려와서 뭘 당한다고 하죠? 취조를 당하는 거죠. 취조를. 그렇죠. 근데 이 장사꾼이 누명을 썼던 거죠.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믿어주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 왕이 너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재산 목록 다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다 털죠.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감사가 들어가거나 할 때는 통장이니 뭐니 다 말 그대로 털어서 목록을 만들고 여기서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환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았나 봐요. 그래서 이 장사꾼에게 재산 목록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해서 만들어 왔는데 그 만들어 온 재산 목록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쌀 뭐 50kg 뭐 얼마 자동차 중고 자동차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목록이죠. 근데 엄한 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지한테 밥 한 끼 준 거, 그리고 배고픈 길 고양이에게 먹이 준 거. 이거 제가 약간의 각색을 했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날짐승, 길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곡식을 새들에게 뿌려준 거 이런 걸 다 적었다는 거예요. 보시한 일들. 네, 본인이 누군가에게 보시한 거, 베푼 일까지 재산 목록에 써놓으니까 왕이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막 화를 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장사꾼이 불자였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자였었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는 국왕이나 아니면 도적이나 아니면 물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내 재산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잃어버리지 않는 나의 재산은 뭐였냐면 보시한 물건들이다. 그래서 이분은 보시한 물건을 써온 거예요. 보시한 일을 쓴 게 아니고 그러네요. 보시한 물건들을 적어온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사라지지 않는 나의 재산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기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으니까. 그러네요. 뺏어가죠. 베풀었던 기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에 맨 처음 그 이 비유가 시작되는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재보를 쌓기만 하는 자는 액난이 많아질 것이니 지혜로운 자가 닦는 보시행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재산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를 축적하는 재산의 개념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돈을 못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가난한 거 아닌가요? 마음은 가난한 그리고 거죠. 그만큼 불안함도 크죠. 그렇죠. 그렇죠. 또 반대로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더 벌려고 하는 분들 아직 가난한 거 아닌가요? 아직도 가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인트로 마지막에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데요. 그거 다 남에게 퍼주고 사회에 환원하고 나면 부자라고 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거지라고 하죠. 이제 다 써서 거지가 됐다 이렇게 아무도 표현을 버렸다 보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돈을 왜 버는가? 쓰기 위해서 벌잖아요. 근데 쓰지 않고 모아두는 게 돈의 목적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누구나 대답하겠지만 실제로 부자라는 개념은 쓰지 않고 많이 모아둔 분을 부자라고 그렇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했던 기업, 보시했던 물건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까지도 우리 곁을 지켜주는 재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인트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제목 보니까요. 오늘이 다름 아닌 화연 스님의 책보다 수다 시간이었군요. 잃어버린 마음의 시도 금강경 출판 기념회 이야기. 출판 기념회. 그러네요. 책이 곧 출간을 앞두고 있으니까 출판 기념회도 한번 해야겠네요. 그렇죠. 해야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럼 언제 출판 기념회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대략적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기대되는 책보다 수다 시간입니다. 화연 스님 어떻게 일발 장전이 되셨습니까? 오늘 얘기를 하실. 장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장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장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25회 잃어버린 마음의 시도 금강경 출판 기념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도각사 라디오는 전국 유일의 의사 스님 상주시 안심플러스 의원, 환한 피부 살이 쏙쏙 여성 한의사에게 진료받는 문경시 안심 한의원, 친환경 농산물 가공 전문업체 진안군 진안고원 협동조합, 어린이 영어 교육의 명가 세종시 JL 잉글리시 여학원, 이보다 고소할 순 없다 대구시 논공 참기름, 40년 전통의 건축자재 거제시 성장 종합상사, 오창의 숨은 맛집 청주시 오리덕후 밥카페, 8시 이후 재고 마감 서울 상계동 대왕족발,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협찬이 도각사 라디오를 통해 온 세상을 고귀한 깨달음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그대들과 모두 여기 모여요. 도각사의 목요일 라디오. 도서출판 지혜의 눈 사랑방 이야기 책보다 수다. 네, 책보다 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도서출판 지혜의 눈 대표를 맡고 계신 화현 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화현 스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보따리 선물 보따리를 들고 여기를 찾아주셨습니까? MC 월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랩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춤까지 같이 추시면은 대단하겠네요. 네. 구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겠죠. 싫어요가 많아지고요. 네, 처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가볍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보만 스님께서도 인스타그램을 이제 개설을 하셨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혜의 눈도 사실은 인스타그램이 있었습니다. 꽤 원래 됐죠. 있었다. 꽤 됐죠. 예. 2016년이 마지막 글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8년 전에 올린 거예요? 네, 8년 전에 올리고 그 이후로는 뭐 거의 죽은 출판사나 다름없이 있는 동 마는 동 그렇게 계정이 살아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계속 유지가 그래도 됐었네요. 네네. 8년마다 하나씩 글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출판사인지 80년 살면 글 10개 올리는 10개 거예요. 올라가는 네. 거죠. 정확히 10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참 책이 나온 것도 많았는데 네. 그런 그러네요. 소식을 하나도 못 올려드리고
홍보에 너무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 축하드립니다. 화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이 화면이고요. 여러분들 돋보기 같은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이제 검색이 가능한데 거기서 지혜의 눈을 치시거나 아니면 화현수님. 화연스님을 치면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소개 안 넣어놔서 화연스님 계정은 따로 있습니다. 예. 와 이렇게 유도를 하나? 근데 그 계정도 몇 년 동안 잠들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가고 세상에. 있습니다. 뭐- 보안이 확실해요. 보안은 확실하죠. 본인도 비밀번호를 모르는. 그렇죠. 고에겐 이제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지혜의 눈 네, 저기 이제 개 사진이 보이네요. 지혜의 눈 인스타그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사진이 2016년도. 그래요? 2016년도에 제가 지금은 여기 없는 정토라는 삽살개가 있는데요. 정토 네. 추억의 강아지군요. 그 정토하고 같이 산책 삽살개죠. 나가서 삽살개죠. 나가서 너무 예뻐서 한번 찍어봤는데 그때가 마지막 게시물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저 손가락이 지금 입에 들어간 사진인가요? 아니요, 이제 볼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찍었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 지혜의 눈 인스타그램을 들어오시려면 뭐 지혜의 눈을 찾으셔도 되고 영어로 wisdom eye WISDOMEYE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게 언제 개설하신 거죠? 2014년인지 15년인지 그때 개설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군요. 게시물이 12개나 있어요. 정확히 지금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0년 정도 됐는데 12개가 있어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시물이 제일 최근에 올린 거거든요. 그저께 올린 거니까. 근데 저희가 게시물 개수만으로 네. 어떤 그 아이디의 그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네. 보통 셀럽들이나 이런 보면 게시물 개수는 정말 10개 안팎인데도 뭐 주변에 팔로워들이 막 몇만 명 되거나 이런 경우를 보면 게시물이 그 채널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셀럽인데 게시물이 10개도 안 되는 셀럽이 있다고요? 최소한으로 올리고 대신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렇군요. 많이 찾는 거죠. 오. 지혜는도 그런 쪽의 반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 게시물을 하나 올리고 나서 좋아요가 딱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아직까지 팔로잉을 끊지 않고 계속 구독을 해주셨던 분이 있었던 거죠. 야, 고맙네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8년 동안. 네, 야, 8년 동안 게시물 한 개를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고의 그 게시물이었네요. 맞습니다.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셨는데 8년을 기다리신 분이 있었다. 지금은 예. 맨 왼쪽에 지금 예. 제가 금강경 때문에 보만 스님하고 같이 상의 드릴 내용이 있어서 차를 마시던 중이었는데 이것도 출판사 소식이 될 수 있겠네 당연하죠. 그런 생각이 출판 들어서 회의니까요. 그래서 그때 잠깐 찍어서 올렸는데 이 이 게시물을 보고 클레임이 들어왔었습니다. 어떤 클레임이죠? 아니 왜 찻잔에 초점을 맞춰서 올리냐. 나는 보만 스님을 초점 맞춰서 좀 보고 싶은데 예. 그래서 다음에는 보만 스님을 초점을 올렸어요. 그러네요. 또 올리셔야겠네요. 보만 스님의 초점을 맞춰서. 그렇죠. 근데 예. 그걸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찍으면 예. 또 왜 찻잔에 초점을 안 맞추고 보만 스님한테 초점을 맞췄냐.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분이 찻잔에 있을까요?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올려야겠죠. 주 없는 인스타그램이 되겠네요. 굉장히 오늘 주제가 산만해요. 네. 또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소개하실 말씀 있다면요? 그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보만 스님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 지혜의 눈 인스타그램을 팔로잉 하기 위해서 직접 또 계정을 만드신 분들 고마운 분들이 아까 계신데 말씀하셨죠.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여기서 소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출판사 다른 소식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금강경 선주문 이벤트로 네. 책갈피를 나눠드리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책갈피 작업을 거의 다 끝냈는데 문구는 다 적었고요. 그리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뭐 어떤 이름으로 적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작업만 이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얼만큼 작업이 됐는지 어. 사진을 좀 어. 찍어와 봤습니다. 자료 화면이 있나 봅니다. 네. 아, 책갈피인가요? 이건 책이고요. 책 내부 사진이죠. 서문. 책갈피 사진이 따로 있는데요. 네, 책갈피는 네.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북마크라고 하잖아요. 북마크를 우리가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북마크를 찾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 NPO지시에 나왔어요. 나왔네요. 그 총무님이 저렇게 네. 그림을 다 하나하나 그려주셨는데요. 이게 직접 다 그린 수채화로 거예요? 예, 그리신 거예요. 야. 저 글씨는 화연스님. 글씨는 제가 쓴 거고 도각사에 오시기 전에 이 수채화를 배워두셨더라고요. 어떻게 네. 실력자더라고요. 실력자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이런 것도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정말 언덕의 나무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 이번에도 사진. 그림을 굉장히 여러 장 그리셨거든요. 네. 지금 거의 한 100장 정도로 그리셨는데 또 그림 실력이 많이 느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다크서클이 좀 내려오긴 하셨더라고요. 원래 실력과 다크서클은 반비례죠. 야, 저 맨 앞이 넘버 1이네요. 네. 저렇게 밑에 넘버링이 보여요. 1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번부터 지금 78번까지 붙어 있는데요. 저 1번을 받으실 분은 누구실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선주문 해주신 순서대로 가지 않을까. 선착순이군요. 네. 이 뒤에 화연스님 캘리그라피도 좀 많이 적어두셨네요. 예. 네. 한 5개, 6개 정도의 큰 스님 어록을 제가 찾아서 네.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저 다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책을 신청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얼른 받아보고 싶을 것 같은 네. 그런 그 퀄리티네요. 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갈피예요. 64번, 67번. 7번을 공개를 해주셨네요 오늘. 네. 한번 읽어주시죠.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왼쪽은 잘 안 보여요. 읽어보겠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까지 내려다보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내 앞에 두니 두려워할 것이나 부러워할 것이 없다. 큰 스님 말씀. 말씀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까지 내려다본다. 그렇죠. 아, 우리는 이제 맞네요.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빼놓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내 앞에 두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야, 저 자두 사진도 하나도 체리 남김없이 같습니다. 체리 같습니다. 체리도 남김없이 내 앞에 둔 체리를 표현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 오른쪽은 낙엽 같아요. 네, 낙엽 그림이고요. 모든 것이 사라졌기에 고요함을 얻는 것. 우리는 시끄러움을 버리고 고요함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이 저절로 사라져 주기 때문에 고요함을 얻게 되는 거다. 사라질 것들을 사라지게 버리고 나서 네. 얻는 게 아니라 네. 그러네요. 정말 그냥 토시 하나까지도 얼마나 신경을 쓰셔서 이 어록을 작성을 하셨는지 예. 느껴지더라고요.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렇게 아일렛 심이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철심으로 고정을 하는 건데 저렇게 하면 종이가 많이 잘 뜯어지지도 않고 이제 예쁘게 좀 해보려고 저 작업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작업을 해놓으셨네요. 네, 요거는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예. 그냥 하나 만들어봤어요. 그럼 모든 책갈피에 저렇게 구멍이 뚫리게 된다는 네, 말씀. 구멍도 뚫리고 저렇게 야. 실로도 매듭을 지어 놓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 수채화가 물이 닿으면 번지니까 네. 번지지 않게 이렇게 뭐 스프레이로 뭐 이렇게 보호하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 수채화용 바니쉬라고 하는데요. 그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먼지도 보호를 하고 물도 좀 보호를 할 수 있는 색상도 많이 변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용도의 정말- 스프레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정성이네요. 저 하나가 그러게요. 네. 도대체 얼만큼의 정성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갔을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오랜 동안 네.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들 잘 사용해 주시고 금강경에 꽂혀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왠지 저 책갈피는 금강경 말고는 꽂기가 좀
꺼려질 것 같아요. 아까워서요. 네, 아까워서요. 열심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거 저기 작업하시는 건 뭐 없어요? 사진이나. 뭐 아 이런 거? 이번에 또 네. 동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는데요. 하셨군요. 인스타그램에 좀 릴스도 올려볼까 하고 한번 찍어봤는데, 아, 네. 근데 인스타그램은 세로로 찍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가로로 찍었는데. 그렇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용으로 네. 한번 공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진 한번 영상 한번 찍어서 양쪽에 다 쓰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네. 화연 스님께서 좌절하셨습니다. 예. 작업하시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네. 예, 그러면 영상 지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손이 화연 스님 손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밤에 쓰셨네요. 화연 스님의 멋집니다. 네, 월가스님께서 금방 또 저렇게 음악도 입혀주시고 또 밤에 쓴 것처럼 효과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아주 멋진 영상이 됐네요. 다음에는 미리 세로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네. 세로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가 스님이 찍었는데 가로로 찍었다 이 얘기네요. 출판사 또 아까 잠깐 사진이 나왔었는데 네. 그 내부에 있는 사진을 잠깐 엿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소개해 주실 내용들이 있나요? 저번에 가제본 보여드렸었는데 예. 그 겉모습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안에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야, 이것도 한번 미리 공개네요. 네, 좀 찍어봤습니다. 네, 서문입니다. 이 서문은 예. 원래 이제 저희가 많이 썼었는데 이거는 금강경 사경집, 그 금강경을 따라 쓸 수 있는 그 네모칸 깍두기 칸으로 돼 있는 책이 또 해설집 나오기 전에 출판이 됐었는데 지금 나와 있죠. 네, 거기에 써주신 큰 스님의 서문을 조금 다듬어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썼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큰 스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은 글이니까 이 부분은 꼭 읽고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문을 먼저 읽으라. 네,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 경전을 대해야 하는지 네네, 말씀해 주신 예. 귀한 글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 부분은 저번 출판 이 책보다 수다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러두기 부분입니다. 편집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적어놓은 페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없도록 해놓은 부분이라서 꼭 읽고 이 부분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어 두셨네요. 네. 차례. 이 부분은 차례인데요. 이 차례를 적을 때 처음에는 그냥 뭐 능정업장분, 뭐 정신희유분 이런 식으로 장 이름만으로 할까 하다가 그러면 차례에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의 질문이 들어간 부분 그리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그리고 수보리와 부처님의 질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에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각 분마다 요약을 했다는 서머리를 말씀이죠. 하셨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보리 존자는 이런 질문을 했었고 또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개괄적으로 한번 쭉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네. 보이네요. 세존의 질문, 수보리의 질문 이런 식으로요. 지금까지 이 금강경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공부를 안 했단 얘기예요.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됐네요. 저도 큰 스님 그 법회 금강경 들으면서도 네. 이렇게
어디서 부처님이 질문을 하시고 어디서는 수보리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런 거를 신경 안 쓰고 네. 맞아요. 그 순간순간의 경치를 느끼기만 바빴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게 워낙 자세하게 풀어주시니까 한 글자 한 글자의 이 경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맞아요. 그래서 큰 금강경의 흐름을 알기에는 저희들이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이번에 또 엮은 이 금강경은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스님들께서 오랫동안 금강경 공부를 해오시고 또 다른 경전도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신 다음에 이 금강경을 내가 정리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한 경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이 금강경만큼 좋은 책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도 어떤 경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금강경을 정말 자세하게 해놓은 그런 해설집도 있으니까 그것도 꼭 출판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화연 스님 지금 원고 모아놓고 네. 저작권 등록만 해놓으신 경전도 원각경 있잖아요. 네네, 원각경 있죠. 저는 그 원각경도 꼭 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각경은 정말 대단한 경이죠. 네,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고 네, 능엄경도 있고요. 그렇죠. 뭐 반야심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큰 스님께서 유마경을 강의를 11년 하셨나요? 그렇죠. 횟수로는 횟수로 그 정도, 11년 네. 정도. 예, 예. 중단한 적이 있긴 하지만 예. 횟수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직접 쭉 이어가신 게 8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유마경 한 권을 8년 넘게 강의를 저희 스님들께 해주신 거를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주셨는지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경우도 언젠가는 화연 스님 손을 통해서 네, 저희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제가 내가 출판하겠다. 모두 모 가만히 있으라. 무아상 인상 중생상 내가 투자상. 하겠다. 제가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는 네. 예, 출판을 할 예정이니까요. 예, 음. 그때까지 정말 제발 다 끝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네. 그렇게 하시게 될 그렇게 거예요.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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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스타 하듯이만 안 하시면 그렇죠. 금방 8년에 한 번씩 그렇게만 그런 식으로만 안 안 나오면 하시면 네, 네,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챕터별로 네. 디자인한 부분인데요. 각 장마다 이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빨간색 반달 모양이 보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1분부터 32분까지 그렇게 조금씩 반달이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1분이고 어디가 2분이고 이런 거를 좀 빨리 찾으실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어요. 책을 좋네요. 열지 않고 네. 책을 옆으로 쭉 이렇게 벌렸을 때 네. 저기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약간 빨간 그 줄이 보이니까요. 그렇죠. 네, 대충 눈대중으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저걸 보면서 저는 옛날 추억이 좀 떠올랐는데요. 제가 아기 때 네. 그 수학 학원 그때는 수학이라고 안 하고 속셈 학원이라고 했었어요. 주판 튕기고 이런데요. 튕기진 않고 타고 다녔어요. 주판은. 네. 근데 그 학원을 꽤 오래 아기 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뭐 몇 년 다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제가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어떤 곳에 있던 그 학원 원장님이 저를 정말 예뻐하셨는데 서울로 간다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빨간색 표지로 되어 있는 두꺼운 영어 사전 있잖아요. 네네. 고등학생이 쓰는 영어 사전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영어 사전에 반달 색인이라고 하죠. 저렇게 빨간 그렇게 모양처럼 잘라가지고. 네, 이렇게 책 옆을 쫙 이렇게 파갖고 네. 네네.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게 한 그 반달 색인이 적용돼 있는 영어 사전을 와. 주신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그 영어 사전을 처음 받아봤죠, 저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사전 별로 안 쓴다면서요. 거의 안 쓰겠죠. 근데 그 사전 종이 아시죠? 알죠. 정말 엄청 얇고. 얇고 네. 그 종이 넘기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반달 색인 옆에 파져 있는 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때 그 사전을 정말 보물처럼 아꼈던 공부는 안 했어요. 하지만 찾지는 않았어요. 다를까봐. 근데 그걸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했던 기억이 나서 네. 고3 때는 그게 이제 반달 색인 있는 부분이 새카매진 거죠. 하도 넘겨서. 그래서
어느 날 영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지문 읽으시면서 걸어가시다가 제 옆에 놓아져 있던 영어 사전을 이렇게 집어 들어 보이시면서 저희 반 친구들한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새카매졌으니까 옆에 그죠. 얼마나 많이 봤으니까. 찾았으면 이렇게 됐겠냐. 근데 그게 손을 안 씻고 해서 아, 새카매진 거거든요. 야, 의도적인 것도 있었나요? 뭐 없진 않았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 네. 반달로 이렇게 색칠한 거 보니까 옛날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좀 파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보셔야 될 페이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이요. 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원문이 나와 있고 그 아래 바로 아래 부분에 약간 두꺼운 글씨, 진한 글씨 보이시죠? 예. 거기가 이각큰 스님의 번역이 들어간 부분이고 예. 그 아래 부분이 해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설 왼쪽에 보시면 빨간색 채가 있는데 그 글이 그 문단을 나타내는 아주 작은 요약문이라고 볼 수 요약문. 있겠습니다. 저걸 화연 선생님 다 만드신 거네요. 네. 전체 책의 이 문단마다 다 요약을 하신 거예요? 네네. 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네. 그 수정 보면서 보니까 그 이 요약문이 안 들어간 페이지가 한 페이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또 그때 아주 등줄기에 식은땀이 확 흐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약이 필요 없을 만큼 또 정리가 잘 돼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 아닐까요? 인스타 올린 거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기 위에 왼쪽 위에 보니까 네. 원문이 적혀 있는데 첫 줄은 회색인 것 같고요. 네. 아랫줄은 좀 진한 것 같은데요. 맨 위에 있는 그 회색 줄은 그 전장에서 설명하셨던 원문이에요. 그래서 전 페이지. 지나간 전 페이지. 페이지에 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넘기기가 귀찮으실까봐. 그리고 한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렇죠. 한눈에 맞아요. 이어지는 것도 있고, 번역문이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걸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직관적이고 좋네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칸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빈 칸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놓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필기도 하시고 좀 여러모로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게 좀 빈칸도 많이 비워놨으니까 예. 여러분들의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필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만의 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 책을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귀하니까 모셔둬야겠다는 생각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이 필기하고 낙서가 아니잖아요. 필기는. 낙서가 아니죠. 그렇죠. 필기하고 내가 느꼈던 바를 옆에 적어놓고 또 스님께 여쭈었던 거, 스님의 또 가르침 이런 것도 옆에 적어두시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저 책은 정말 소중한 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또 보만 스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금강경 강의를 하고 계신데 예. 분명히 거기서 설명하시는 부분이랑 여기 책에서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엄청난 그러네요. 큰 재미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 오른쪽에 점들도 있어요. 오른쪽에 저 점은 총 개수가 32개입니다. 약간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지금 몇 분을 보고 있는지를. 네, 그렇죠. 음. 그래서 1분에서는 점이 하나만 찍혀 있고 2분은 2개, 10분은 10개, 32분은 32개가 다 찍혀 있는 거죠. 저는 저걸 세봐야 몇 분인 줄 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오른쪽 아래 써 있네요. 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점은 약간 지금 디자인적인 요소로 어느 예쁘네요. 정도 와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 정도로 공부를 했다라는 느낌이 바로 오지 않을까. 금강경 전체에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있구나는 아주 직관적으로 파악이 돼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행 상황인 거죠 지금. 네.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거 빈 동그라미를 다 채울 뻔했어요. 다 칠하는 줄 알잖아요. 이거 출판이 잘못됐어. 그러고 색깔을 다 채우고 있었을 뻔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본문 내용은 뭐 그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월가 스님이 이 중간에서 사회를 보시니까 네. 안 좋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본인이 이제 위험할 때는 빨리 넘어가 버려. 진행을 빨리 해서 넘어가 버리는. 그렇죠.
이런 악습이 남아 있네요, 우리. 어떤 라디오라는 포맷이 네.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하나를 가지고 지체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면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보는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판사 소식 또 전해주실 내용이 있다면요, 황현수님? 다음이 그 표지 다음으로 나오는 예. 그 면지가 있어요. 면지. 그 예. 이제 양장 제본을 하게 되면은 양장 제본할 때 하드 커버지가 맨 바깥에 있게 되고 그 하드 커버지하고 그 내지하고를 연결해 주는 종이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보여주셔도. 그럴까요? 예. 확실히 이게 생방송의 예. 묘미예요. 그냥 아무거나 펼쳐봤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책을 탁 펼치니까 이 안에 이렇게 종이 여기 있죠. 그렇죠. 이게 면지예요, 이게. 네, 면지. 색깔 있는 부분. 요거. 네네. 어. 그 옛날에는 이 면지 부분을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싸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전문 예, 용어. 어감이 좀 좀 그래요. 어감이 좀 그렇죠. 예. 그 전문 용어 맞나요? 하드 커버지를 덮는 이 표지도 많이 쓰지 않고 그냥 하드 커버지 하나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면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이게 싸바리예요? 네, 그 싸바리. 이거 싸바리. 싸바리 표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드 커버지로만 많이 출판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펼치게 되면 면지가 나오고 첫 번째 장을 이렇게 펼치면 이건 하늘색 면지를 사용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책들은 네. 이제 저자가 사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들어오기도 해요. 이 페이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걸로 이 페이지를 꾸미기로. 보통은 다 비어 있던데요. 이것도 비어 지금까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출판한 책들도 다 비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꾸미기로 하셨나요? 여기 이제 큰 스님께서 예. 이 금강경을 어떻게 공부해 오시고 또 강의하실 때 어떤 거를 전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필기를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신께서 필기하신 거. 네네. 예. 그래서 직접 그 필기를 요 면지에다가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는 안 될 거고 당연히. 전체는 면지가. 안 되죠. 면지가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니까요. 그렇죠. 그 제이행자님께서 지금 사바리에 대한 저희가 오해를 하고 있던 부분이 있네요. 이 사바리를 찾아서 올려주셨어요. 사바리란 이 뜻이 있네요. 고급 종이, 천, 가죽 등을 겉지로 하고 하드보드지 또는 두꺼운 골판지를 속지로 하여 싸서 바른다라는 뜻으로 사바리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오해를 했어요. 화연스님 그렇게 크게 이러시면 안 되죠. 화연스님은 가만히 계셔야죠. 화연스님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발바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싸서 그쵸. 바르다. 싸서 바르다. 사바리. 아. 이해했어요. 좀 화연스님 오해하고 있던 면이 있었네요. 예. 화연스님 너무 크게 각성 대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놀랐어요 좀. 방송하고 하나가 되신 거죠. 네. 네, 계속 또 인정할 건 또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역시 예.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면지에 들어갈 그 필기하신 부분을 좀 발췌를 해와봤습니다. 예. 와. 야, 큰 스님. 큰 스님의 친필이죠. 그 내용이 잘 보이시진 않으시죠?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셔도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살표도 엄청 많고요. 예. 네. 저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당신께서만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러네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죠? 거의 암호처럼. 보여주기 위해 쓰신 게 아니니까요. 네네. 굉장히 자세하게 필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화면, 이 지금 나가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이게 금강경이잖아요. 네. 전 이게 언제 쓰신 건 줄 알아요. 언제 쓰셨나요? 이게 청송교도소 금강경 강의하실 맞습니다. 때 쓰셨어요. 네. 이게 당신 방에서 책상에서 쓰신 것도 있고요. 가끔은 가다가 중간에 생각이 나시면 차 안에서 차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적으셨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시는군요. 예, 이게. 기억납니다. 네. 하연수님 말씀하시죠. 네.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예.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재화양 이산기초. 네. 여기 능정업장분 제16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위쪽에 있는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 지금 화면 맨 위에 있는 네네. 필기하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 네. 수지 독송해도 경천하다고 한다면 어디에 원인이 있겠는가? 언제나 반드시 다가오기에 당연히 깨끗해지는 것. 그리고 괄호 안에 지금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약간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 네. 수지 독송 이 경을 올바로 이해해서 스스로 기억을 시키고 그렇게 세상을 배운 바대로 바라보려고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도 경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강경에서 경천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경시당한다. 그렇죠. 가벼이 보이고 낮잡아 보이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네. 수지 독송 하는 데 있겠느냐 이거죠. 아,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전생업에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전생부터 가져온 과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큰 스님께서 메모하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아래에 당연히 깨끗해진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가와서 지나가 버리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이유다. 과거에 의해서 지금이 경천함을 받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찰나에는 미래가 달라지죠.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근데 이번 잃어버린 마음의 지도 금강경 안에서 이 능정업장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시간의 개념 있잖아요. 예. 그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을 시켜주셨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로로 시간을 생각해 왔다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렇죠. 이제는 시간을 세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나의 기억들을 다 인정하는 꼴이지만 내 시간이라는 것이 발 밑으로 계속 빠져나간다라고 상상을 하게 만드세요. 지금이라는 게 계속 내 발 밑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라면 지금이라는 자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라는 그렇죠.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업도 사실은 맑아지는 것이다. 저절로 맑아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예.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책에 적혀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명상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 이러함을 내가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내 발밑으로 계속 시간이 빠져나간다라는 이 상상을 해보는 그 그런 수행법이 명상법은 없죠.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밖에 남지 않는. 근데 그 지금은 하나도 남음이 없으니까 맑고 깨끗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사유도 해보시고 또 수행도 해보시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정말 스스로 혼자서 수행해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책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읽으셔야 되는 천천히. 책이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요, 화연 스님, 다른 소식이 또 있으시다면요? 잠깐만요. 저희 뭐 잠깐 공양 좀 하고 하실까요? 길을 잃으신 건가요? 예. 제가 메인 토크를 앞에 이렇게 두고 예. 네. 했는데 예. 화면을 본다고 잠깐 치워놨거든요. 이 종이를. 그래서 이 종이를 보면서 했다는 사실을 잠깐 까먹었습니다. 뭐가 적혀 있나요, 여기? 이제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예. 약간 코멘트 같은 게 적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 큰 스님의 친필 메모하시고 당신께서 기억하려고 적어두시고 공부하셨던 그거를 아까 이 책의 면지 네. 첫 번째 하드보드를 넘기면 바로 나오는 우리는 붉은색 면지죠. 네네. 그 붉은색 면지에 한 장이 인쇄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 말씀까지 지금 하셨네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자기로 친 폰트가 아니고 아까 나왔던 그 친필처럼 그 모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네, 그 모양 말씀이죠? 그대로 인쇄가 될 건데 까만색으로 인쇄가 될 거라서 예. 그게 뭐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지만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이 금강경을 번역하시고 또 해설을 하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예.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왠지 그 글을 보면. 네. 큰 스님께 직접 또 사인을 받은 기분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큰 스님께서 정말 많은 쪽지를 남기고 가셨는데 그 쪽지에 남겨주신 그 친필, 그 어록 같은 것도 한 2개 정도 뽑아서 이 안에다 이제 넣으려고 하거든요. 아, 예. 그거는 아마 출간이 될 때까지 공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 친필도 아마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야, 기대가 됩니다. 정말 많은 이 자료와 디자인과 정성이 들어간 책 같아요. 네. 구석구석 그렇습니다. 오늘 화연 스님께서 그 금강경 출간을 앞두고 저희가 지난주에 출판 기념회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렸었는데 네. 출판 기념회를 언제 진행하게 될지에 해야죠. 대한 언급도 오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오류가 최대한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 지금 한두 번 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아마 지금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이면 오늘 7월 4일 목요일. 네, 왜 목요일이면 이렇게 어색하시죠? 넘겼겠네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 인쇄 넘겼죠. 네, 인쇄소에 아니 며칠 전에 넘기셨잖아요. 며칠 전에 넘기셨잖아요. 네네 넘겼기 때문에 잘 넘어갔어요. 잘 넘겼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때는 7월 20일 날 출간 기념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했죠. 네, 예정일을 말씀드렸죠. 예. 네, 근데 시간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되는 시간이 일주일 간격으로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네. 둘째 주는 저희 수강생들 위한 법회가 있고요. 아, 그렇죠. 셋째 주는 금강경 출간 법회가 있고요. 넷째 주는 저희 금강경 법회가 금강경 있죠. 법회가 있어서 연이어서 그렇게. 그렇게는 그 이동하기 힘드시죠. 3주를 와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아예 금강경 법회가 있는 날에 출간 예. 기념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7월 27일로 27일 네. 기존보다 7일 늦춰서 네. 27일. 이거는 확정인가요? 법회를, 네, 확정입니다. 아, 출판 기념회 네, 7월 27일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여러분들한테 좀 완벽한 금강경을 아, 그렇죠. 네, 출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회가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이벤트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출간 기념회 때 아주 큰 틀은 네. 이제 주지스님께서 법문을 우선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뭐 저자와의 대화는 아니지만 그냥 편집자와의 대화 정도. 화연 스님과의 대화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편집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제 질문을 받고 또 대답을 하고 그런 시간을 짧게 가지지 않을까. 좋네요. 그리고 편집자와의 대화가 끝나게 되면 예. 그 뒤에는 이제 사인회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화연 스님의 또 친필 사인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저 혼자만은 안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저희 셋이 같이 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셋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법회 출판 기념회 후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출판 기념회는 7월 27일 네. 기존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춰서 금강경 법회 하는 날 함께 사바리로 출판 기념회를 여신다는 말씀 오늘 해 주셨습니다. 오늘 화연 스님 또 준비하신 내용 더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네. 이제 출간 기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지사항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일정을 잘 잡으셔서 좋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은 오후 1시 네네. 맞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 1시로 잡았는데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맞습니다. 장소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중이죠. 네. 아마도 도각선은 아닐 것 네, 같은 예. 생각이 도각선 들어요. 법당에서 하기에는 너무 좁고요. 네. 그래서 외부 공간을 빌려서 주차장도 이거 뭐 발음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주차장 나왔어요. 주차장도 이렇게 널찍하고 예. 또 무대도 있고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한 그런 또 좌석도 좀 편안한 그런 자리를 저희가 한번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장소가 협조가 되면 그때 공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책보다 수다 여기까지 또 청취하고 계신 많은 행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선물이라면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전 큰 스님께서 금강경을 강의하셨던 그 영상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그런 총서를 말씀하신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오늘 방송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언제적 영상인가요? 아주 귀한 영상인데요. 2006년 2006년. 금강경을 강설하실 당시 마지막 응화비진분을 법회하시던 날 마무리하시는 날이네요. 마무리하시는 날이죠. 그날 앞부분의 영상을 약 5분 가량 제가 편집을 해봤는데요. 큰 스님께서 굉장히 젊으신 모습을 여러분이 또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선물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큰 스님의 법문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를 닦아야 된다 하는 그 필요성이 있어요. 도를 그냥 무작정 괜히 닦고 목숨을 버리고 도를 닦기도 하고 가정을 버리고 도를 닦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들 생각할 때는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오직 지금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일은 언제 생각하냐면 오늘 생각하고 내일 일은 언제 걱정하냐면 바로 오늘 합니다. 이 딱 하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늙어간다고 생각하고 슬프다고 생각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이러거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럼 슬픈 일은 어디에 들었는가? 지금 여기에 들어. 기쁜 일도 지금 여기에 들어. 근데 이 지금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지금을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뭐예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지금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지금이라는 이것이 곧 삶이고 아니 어저께 살던 거 어디 갔어요? 이거 남아있어요?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살 건 아직 오지도 않았고 이러니 오로지 지금이라는 이 찰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버린 것이고 과거의 모든 세월을 다 깨달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천억만 겁을 흘러왔어도 아니 어저께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저께서부터 지금까지 살은 거냐 마찬가지고 내 기억에 없어도 한 번만 태어나고 한 번만 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없어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해 뜨면 한 번 지고 나면 다시는 안 되나요? 파도가 한 번 위로 치켜 올라오면 다시는 안 올라오나? 내려가면 또 올라오고 지면은 또 뜨고 매사가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다시 싹을 틔우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영원히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인데 어찌 내가 이것만 살았겠느냐? 이것만 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저께 살았듯이 그저께도 살았고 그저께 살았듯이 그저께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수도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부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떠날 때는 그 삶을 떠날 때에는 남편이 됐으면 부인 놓고 떠나고 자식 놓고 떠날 때 한이 맺히고 부인으로서 살다가 떠날 때는 자기 자식 뱃속으로 끌어안았던 자식들 다 놔두고 남편 다 놔두고 자기 혼자 떠날 때 그 가슴도 답답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흘러왔어요.
근데 그러한 생각 한번 제대로 깊이 해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지금 있는 자식만 그게 다 안 좋아요. 지금 있는 부인이나 지금 있는 남편이 그게 다 안 좋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집착이거든요. 아니 맨날 하던 일을 요번에만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없잖아. 우리는 수도 없이 놔두고 그렇게 왔다. 그러면 그렇게 놔두고 떠나갈 때 가슴은 매지지만은 그 매진 가슴 가지고 계속 영원히 그렇게 해왔다면은 그 가슴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물러 터지고 그야말로 불이 붙어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다 타버렸어야 된다. 그러나 이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면 어둠이 생깁니다. 그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잠이 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이 몸뚱아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잠이 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가렵고 아니면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잠을 잘 수 있나요? 못 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떠나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산다는 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것은 난 마지막으로 가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성인 군자라도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는 영원히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무슨 도덕을 찾고 살아가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도 도덕 지키고 살아갈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미쳤잖아요. 마지막인데 누가 그래. 악착같이 나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마구 한번 살아보지 뭔 도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그러고 살겠느냐. 그러나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기 때문에 느긋해지고 도의를 지키고 서로 간에 그 신뢰를 쌓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이라는 것 속에서 그런 일은 다 벌어집니다. 지금 빼놓고 나면 이런 일을 지켜야 될 곳도 없고 이런 일이 만들어질 자리도 없어요. 지나간 시절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큰 스님 법문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우 진짜 새롭네요. 한 5분 가량을 듣는데도 저는 정신없이 빠져서 들었던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네. 오랜만에 뵙는 큰 스님 법문이지만 어느 때와 다름없이 집중하게 만드는 그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스님은 정말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자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법문하시는 그 스님들하고는 다르게 뭔가 이거 빨아들이는 그 힘이 정말 어떻게 깨우쳐 오셨는지가 그렇죠.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내공이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조곤조곤 말씀을 하셨는데도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그렇죠.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아름다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재방송이라는 게 있으니 여러 번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큰 스님 법문을 자주 이렇게 발췌해서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이 영상을 보니까요. 그렇죠. 월가 스님께서 그 자료들을 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월가 스님이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동안 참 못했다라는 게 아쉬워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화연 스님만 인스타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렇죠. 책보다 수다 오늘 화연 스님 마무리하실 시간이 됐는데요. 네. 소감 말씀하신다면요? 지금까지 네. 금강경을 한 1년 넘게 준비를 해왔는데 네. 드디어 이제 빛을 볼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큰 스님께서 계셨을 때 이 네. 책이 나왔으면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지금에서라도 나와서 정말 진리를 갈구하는 정말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단비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뿌듯하고 기다려집니다. 저도.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책이 나오면 이제 저자의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독자의 것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부처님의 씨앗이 고스란히 다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정말 감격스럽네요. 저희도 감격스럽습니다. 네. 출판 기념에 무사히 잘 맞춰지길 기원하면서 오늘 화연 스님의 책보다 수다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스님 근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NPO 지심은 2002년 설립 이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보건사각지대에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영양수액 봉사를 중점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검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외된 분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드리는 양한방 협진 영양수액 의료봉사에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NPO 지심은 언제나 마음 따뜻한 의료진과 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역의 수혜자 추천을 비롯하여 기업 후원 및 개인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은 대표 전화 054-541-2057로 문의 주세요. 도각사에서만 배울 수 있는 보만 스님의 불경 한자 비밀 노트. 네, 오랜만에 찾아뵌 보만 스님의 불경 한자 비밀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 함께 배워볼까요, 스님? 네, 오늘은 64번째 단어 무유정법 가지고 왔습니다. 무유정법. 정법 그러면 이 법이 정법이야. 다른 거는 정법이 아니라 사법이다. 사법이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한자를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어떤 정법인지. 그렇죠. 정법은 여기서 얘기하는 정법은 이제 바를 정자가 아니죠. 네, 정할 정자, 결정될 정자. 결정될 정 또는 고유할 정이기도 해요. 네, 무유정법. 어느 경에 나오는지 월가스님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경 이름은 모르겠네요. 화연 스님 아십니까? 오늘 나왔죠. 잃어버린 마음의 지도 금강경. 네, 금강경에 나오는군요. 그렇죠. 월가스님 굉장히 뻔뻔스러워요. 금강경에 무유정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으로 알고 계세요? 무유정법? 무유. 네. 없고 있다. 예,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연 스님이 이 방송을 아시는 분이에요. 네. 네, 일부러 엉망진창으로 대답을 하시죠. 네, 무유정법 네 글자라고 해서 상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는 없을모, 중간에 두 번째 글자는 있을요.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 법도 알죠. 법도 아세요? 네, 무유법 정도는 알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이제 몰라 뵀네요. 없을무 한번 볼까요? 무슨 뜻입니까? 없음, 아님, 아니함. 그런데 이 없을무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없을무를 한자 사전에서 조금 두꺼운 상세하게 나온 한자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없을무 첫 번째 뜻인데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저 끝에 있을무라는 뜻도 나와요. 네. 그래서 한자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의 견해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한자를 한문으로 바꾸는, 한글로 바꾸는 번역도 번역자의 눈이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는 불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인도말로 적혀있던 버머나 빨리어로 적혀있던 이 인도말을 한문으로 바꾸셨던 역사적인 역경가 스님들의 견해. 정말 중요하죠. 네, 정말 위대했던 정말 살아있는 보살들이었죠. 네. 그분들이 한자를 선택해서
번역을 하셨는데요. 그 선택한 한자들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불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암호라든지 힌트 이런 거를 남겨주신 기분도 들어요. 아, 그러네요. 인도 말로만 돼 있으면 그 인도 말은 이미 사라진 언어거든요. 지금 인도 말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 중국말로 바꿔줬고, 또 대한민국은 한자 문화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 한문을 통해서 그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한문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군가가 이걸 한문으로 남겨주시고 번역하신 정말 역대 최고의 이 천재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렇죠. 네, 없을문은 말 그대로 없음입니다. 있을유. 있음, 존재함, 가짐. 그렇죠. 그럼 무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어렵네요. 이거부터. 없다가 있다는지, 있다가 없다는지, 있다고 할 게 없다는 건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없는 것만 있다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도 되죠. 없는 것이 있게 됐다. 그러네요. 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도 됐고요. 네. 도대체 여기까지만 보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네. 그 다음 한자 볼까요? 정함, 약속함, 정해짐. 사실 이 무유정법의 네 글자 중에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이 정자입니다. 이 정자 말고 다 아네요. 무유법. 핵심을 모르고 있었네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네요. 이 정자는요, 정하다라는 우리 한국말 자주 쓰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술래 누구 정할까? 아니면 우리 이번에 MT 가는데 어디로 갈까? 정해보자라고 할 때 이 정자군요. 정하다라는 한국말의 정자가 한문입니다. 정하다. 근데 정한다는 거는 갈등이 지속되는 건가요? 이제 갈등이 끝나는 건가요? 종결된 거죠. 종결된 거예요. 왜 갈등이 종결될까요? 결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결론을 뒤집을 만한, 변경할 만한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정해지면 갈등하지 않아요. 이 정자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했어요. 두 번째 뜻,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약속해서 이거다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갈등이 없으니까 고요하죠. 그래서 고요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경치인지 느껴지시죠? 네. 정은 완전히 딱 고정돼서 더 이상 논의의 이 여지가 없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완벽하게 결정된, 그래서 더 이상의 요동이 없이 고요한 상태. 이런 상태죠. 네네. 네, 지금 제가 그림이 그려지네요. 알려드린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고요할 정. 정하다라고만 보면은 이게 그런 경치가 안 그려지죠. 네. 그러면 정해진 법이라는 건가요? 정법이?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법, 방법, 모형. 이 불교에서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으로 쓰이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 불교 용어 중에 뭐가 있을까요? 불법승. 불법승을 삼보라고 하죠. 네. 불법승. 거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 불보? 네. 법보? 네. 승보.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이라고 그렇죠. 우리 보통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르침이 어디를 향한, 무엇을 설명한 가르침인가요? 법을 향한. 지금을 설명한 거죠. 그렇죠. 네, 화연 스님 빵점이네요 오늘.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화연 스님 말씀처럼 지금을 설명해서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있죠. 네. 색깔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색깔을 보고 저 예쁘다, 저 갖고 싶다 하는 우리의 생각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성, 향, 미촉, 법 할 때도 법을 쓰는군요. 그때 그거를. 법은 이름과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다음에 뜻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뜻 또는 의미 아니면 이름이라는 말을 할 때도 법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러네요. 사용하니까 이 법이라는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꺼리,
아, 꺼리. 여러분 꺼리라는 한국말 아시나요? 꺼리. 네. 안주거리. 그렇죠. 왜 하필이면 또 그게 나오죠?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야기거리. 이야기거리. 네. 저는 공부거리를 생각했는데요. 밟고 올라서십시오. 네, 누구 하나는 올라서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두 분을 한 번에 밟으니까 기분이 잘 좋습니다. 보이시죠? 아, 네. 네. 맞아. 멀리 보이고 높아진 기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꺼리,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법이다,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것은 다 법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방금 전에 무유 정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요즘 말로 바꾸면 개념이라고 바꾼다면 모든 법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모든 개념은 정해져 있지 않다. 무유라고 했으니까요. 무유. 그렇죠. 정해져 있는 법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또는 있음으로 있는 것, 어떠한 것, 있는 것으로 정해진 법은 없다. 그럼 법은 뭘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없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있는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랑. 재료가 뭡니까? 있는 건가요? 뭐 느껴지긴 하는데 뭐 보여주거나 남들한테 증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재료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돼 있죠. 생각으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거나 주거나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나만의 법이죠. 그렇죠. 나만의 법, 나만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세상의 법을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무슨 이 불경의 5글자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뭐죠? 일체 유심조. 그렇죠. 일체 유심조 할 때도 이 조자가 조작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오직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내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귀한 것, 이것은 천한 것. 이라는 법도 누가 정하겠어요? 내가 정하는 내가 거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사실 법을 그러면 왜 여러 가지 이렇게 딱 한 단어로 규정을 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도 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치도 법이라고 하고요. 내가 좋고 싫은 것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 관념, 개념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근데 이 모든 법이 재료가 뭐냐 물어봤더니 화연 스님이 아까 없는 것으로 없는 돼 거라고 있더라고요. 했어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굳이 이걸 말로 표현하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만 우리는 법을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랑, 그리움 이런 거는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모르죠.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만 그 개념, 법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언제만 존재하냐면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만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을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자로? 불이라고. 불. 각이라고도 불이라고 하고요. 하고요. 예, 맞습니다. 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불법 그러면 부처님의 법 이렇게 우리 번역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법은 깨달을 때에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은 불법이다. 모든 법이 불법으로 귀일 돌아온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이 법이라는 개념을 아시겠죠? 네, 법은 항상 나에게만 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어떤 견해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의 법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정해진 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죠. 네. 지금 화연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법이 있을 수 없고 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만이 느끼는 법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이 있을 수 없다. 내 견해도 매찰나 바뀌는데 어떻게 내 견해와 남의 견해가 항상 같을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얘기하다가 저는 그 간통죄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지 한참 됐죠. 네. 그래서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간통을 저지르면 교도소를 처벌을 받는 거죠. 범죄자가 됐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 어떠한 행위 하나 자체가 그거 법이란 말이죠. 그게 그 행위가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게 정해져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떨 때는 이게 죄가 되고 어떨 때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은 이 법은 이런 것이야라고 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법칙을 벗어난 일이다. 아, 그렇죠. 전쟁 때도 사람을 죽이는 게 죄가 아니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죄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다. 그것도 정해진 법이 아니네요. 정해진 법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러네. 사람을 죽이는 게 죄가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말은 참 입에 담기도 뭔가 불편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지만 사실이죠. 네. 네, 맞습니다.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법, 이 세상은 단 하나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바로 무유정법의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될까요? 뭐 써먹을 게 있어야죠. 그렇죠. 무유정법이라는 걸 알아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네. 우리 그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월가스님, 저는 네, 화연스님 말씀해 아니에요. 보시죠. 월가스님 먼저 말씀 드려보고 그래요. 싶습니다. 네, 월가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유정법을 알아서 생기는 네, 이익이라고 한다면 뭐 매사에 어떤 식으로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모두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동조를 구하는 상황이 됐을 때 나도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동조를 하게 되면 그 반면에는 그게 잘못이 아닐 수 있는 면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생기는데 맞습니다. 그때 이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 이쪽 면을 보면 이거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명이 잘못이지 네.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큰 견해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면을 볼 수 있는 네. 유연성을 갖게 된다. 화연 선생님도 어떠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비슷한 답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정해진 생각이 없다라는 그 뜻은 네.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음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나라는 것도 그렇고 있다라는 생각도 그렇고 세상이라는 생각도 그렇고 다 실제로 있지 않으니까 나는 온갖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였구나. 사실 내가 사라진다는 그 두려움은 엄청난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나는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정말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화연 선생님도 멋진 말씀 해주셨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무유정법이라는 얘기를 듣고요. 스님들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저는 굉장히 큰 자유를 얻었어요. 마음속에서. 뭐였냐면 제가 그 공부를 해오면서 저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틀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만 적용을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남에게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틀이겠어요, 그게? 보만 스님의 틀인 거죠. 굉장히 또박또박 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강조를 하시죠? 아까하고 딕션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만 스님의 기준, 보만 스님의 틀을 상대방에게 갖다 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만 스님의 틀에 맞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이거는 공감하는 얘기 아니야? 누구나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예를 들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어떤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원리,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규칙,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장을 해요. 이건 굉장히 절대적인 법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공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죠? 네, 절대적인 공공의 공통된 이치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누구나 부모한테는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범죄자인데요? 어떻게 해줘야 때?
아, 정해진 법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이 세상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진리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뭔가를 정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크게 정하면 법이라고 하고요. 작게 정하면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무언가를 정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세상을 바꿔나가려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무유정법이라는 말씀을 큰 스님께 들었을 때 제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봐. 너 생각이었잖아.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 생각이었잖아.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거 바뀔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건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근데 이거를- 보만스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부분이 네. 틀린 생각은 아니었잖아요. 뭐, 배운 바대로 그렇죠, 그렇죠. 보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거는 정해져 있는 법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반하거나 그것의 예외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처님 법이야 나머지는 다 틀렸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무유정법을 이해한 걸까요? 아니죠. 무유정법이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 생각의 속성을 아예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법문을 듣고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어떤 것에서 자유로워졌냐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저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게 제가 느끼고 기억했던 무유정법의 의미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보더라도 쟤는 틀렸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야,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또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라고 다투는 때 중재를 해야 될 때도 우리는 무유정법이라는 말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양쪽 이 다투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해진 법은 없어. 정할 수 있는 법은 없어.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의 생각, 지금의 의미, 지금의 법을 옳다라고 마치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정의인 양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화합과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 그렇죠. 그걸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도각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각사에서 배운 금강경의 무유정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난 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무유정법 네 글자 가지고 왔는데요. 뭐 오늘 얘기는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할 내용은 사실 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가 아주 쏙쏙 되네요. 네, 그리고 막 어려운 한자가 있거나 새로운 개념을 막 정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유정법이라는 네 글자를 번역할 때 화연 스님이 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네요 라고 하셨듯이 이 네 글자 번역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아닙니다. 거죠. 이 무유정법이라는 말,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어떤 개념도 어떠한 가치도 완전히 정해져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 변해가는 끝없이 변하고 상대적인 이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하면 자유롭고 유연하고 심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건 맞아, 이거는 영원히 시간이 지나도 이 법은 옳은 것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그 법을 정하려고 한다면 그에게 싸움은, 갈등은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온 세상이 갈등과 다툼과 혐오로 인해서 정말 시끄럽죠. 하루도 뉴스에 거리가 없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특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망하지 않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뉴스도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다툼의 연속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해진 법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다 라고 있음으로 정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무유정법의 의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유연함을 갖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불경 한자 비밀노트의 단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유정법. 네, 오늘도 귀한 법문 내려주신 보만 스님 근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이각큰 스님의 잃어버린 마음의 지도 금강경 선주문 이벤트 7월 1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도 설명드렸듯이요. 화연 스님의 캘리그라피 작품과 향일 행자님의 수채화 작품이 콜라보된 책갈피, 아주 멋진 책갈피,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캘리그라피로 적어서 증정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출판사 기념 머그컵도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7월 10일까지 아직 주문하지 못하신 분들은 선주문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계룡대 국군본부 보만스님 불교심리학 강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오는 주 7월 10일이죠. 예, 7월 10일 오후 2시에 또 역시 계룡대 호국사에서 국군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불교심리학 강좌 봉행됩니다. 방송 듣고 계시는 군 관계자분들께서는 함께 참석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금강경 출간 법회 날짜가 오늘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장소는 아직 정해지 못해서 추후에 공지를 통해서 다시 여러 번 공지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려있는 법회고요. 오셔서 책도 구입하시고 또 미리 선주문하신 분들은 또 사인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편집자 화연 스님과의 대화 시간도 준비해놨으니까요. 즐거운 시간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마음의 지도 금강경 출간 법회 7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봉행된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네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도각사 방문 및 숙박 스님과의 차담 예약 받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게 돼서요. 7월 8월 예약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로 꼭 상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달력 보시면 7월 8월 예약 현황인데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은 저희 스님들과의 차담을만 표시가 된 거고요. 도각사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 달력과 관계없이 전화 주셔서 직접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여러분이 편안한 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달해드린 4가지 공지사항에 관련한 문의는요. 도각사 대표전화 054-541-2057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각사 라디오는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그리고 칭찬으로 만들어집니다. 보리수 도각사 홈페이지 실시간 채팅창이나 카카오톡 보리수 도각사 채널 또는 네이버 불교 카페 해안의 게시글을 이용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나 라디오로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화연 스님, 오늘 책보다 수다 그건 어떠셨습니까? 네. 그동안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네.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네.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깊이 바라봤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그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억은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을 어떻게 쌓느냐는 여러분들이 지금이 결정짓는 거니까 항상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기억으로 장엄을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강경을 편집하는 동안 만약에 편집을 하지 않았다면 제 기억이 얼마나 추악하게 쌓였을지가 생각이 들면서 저의 기억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던 큰 스님의 가르침 하나하나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만 스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돌아올 줄 몰랐는데요. 네, 오늘 방송을 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분이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채팅도 안 읽어드리고. 그렇죠. 네. 그래도 똑같이 저희 스님들과 함께했던 생방송 방송, 저 실시간 방송 함께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 목소리 직접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전과 똑같은 방송으로 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고 비도 많이 내리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웃으면서 저희 스님들과 물들어가는 그런 라디오 방송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판 기념회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요. 저희가 나오게 되면 공지 드리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 손꼽아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책보다 수다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 어김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을 수 없는 번뇌, 떠날 수 없는 적정, 행복하세요. 다시 다시 만나요. 네, 마셨습니다. 아름다운 그대들과 오늘 여기 모여요. 도각사의 목요일 라디오. 잘 자요.